네, 1월 6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다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일단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알차게 세워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분은요, 바로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이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연초서부터 폭락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고민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하나씩 특징된 종목은 살펴볼 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주식 시장에서 내일까지만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일 시장이 중요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평생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뭐 이러한 장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이게 급락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 투자자들의 성과가 양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세 개 섹터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바이오, 2차 전지, 게임주일 텐데 뭐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해서 영향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실적 기반 성장 없이 단순히 민물에 올라가는 주식들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사실 위쪽에서 따라잡고 혹시 물렸을 때 다시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사실 좋은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항상 뭐 전에 내려오는 명언이 있는데요. 내가 그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본인한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있고 싸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제가 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지수는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들이 따라서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순서로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실시간 채팅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병 주고 약 주고 저 네. 이거 병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생각났어요. 네, 약도 줘야 되는데 네. 병 주고 약 주고 병이란 건 일단 뭐 좋지는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쵸. 약이란 건 좋은 건데 네.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다 사실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왜 병이고 왜 약인지는 종목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국순당인데 국순당 하면 또 약간 주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과 약인 거예요? 이제 제가 국순당에서 지금 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건 국순당 하면 사실 막걸리잖아요. 네. 뭐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는데 요즘에 와인이 뭐 예전부터 와인이 많이 팔린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에 와인은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근데 이 국순당에서도 와인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최근에 많이 밀고 있고 엄청난 판매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은 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국순당 하면은 뭐 종목이 뭐를 하는 기업인지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포인트는 사실 스마트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팜에이트라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햄버거에서 양상추 대란이 일어난 거 아세요? 햄버거를 저 들어봤어요. 햄버거를 샀는데 빵과 패티만 있어. 맞아요. 안에 야채가 안 들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후 변화라든가 물류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유통이 좀 중간에 막혀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코스닥에 상장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근데 국순당에서 지분을 25% 갖고 있는 팜에이트가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 기업의 대장이죠. 스마트팜 기업이 무엇인지 사진을 보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처럼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공상과학 영화나 우주선 이런 데서나 이제 나왔던 그런 건데 지하철역에도 사실 이게 시범적으로 있거든요. 네. 이제 햇빛 없이 전 LED로 이제 그걸 키우는 거죠. 채소를 키워서 뭐 이거는 기후도 영향이 없고 뭐 생산된 시점에 생산된 양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우리가 보통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장외 시장에 있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비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근데 예비 유니콘이면 일단 1,000억은 일단 충분히 앞으로 상장할 때 넘긴다라고 봐야 되는데 국순당이 24% 지분 갖고 있으니까 지분율로 금액을 해도 지금 평균 한 뭐 250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파메이트가 국순당이 지분을 갖고 있는 파메이트가 어디에 납품을 하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낯익은 그 로고들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 야채라든가 한번 여기서 알만한 거 한번 짚어주세요. 전 다 알겠는데요. 다 제가 아시죠?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네, 다 알겠어요. 여기 뭐 서브웨이도 있고요. 네. 원할머니 햄버거 보쌈. 가게도 있고 스타벅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뭐 오아시스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도 오아시스도 있고 마트 가면은 이렇게 도시락처럼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에 그 포장돼 있는 샐러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다 여기서 아, 여기 거예요? 그렇죠. 네, 파메이트가 만든 겁니다. 버거킹 보이고요. 뭐 스타벅스, 뭐 서브웨이, 그다음에 마트, 네. 뭐 코스트코까지, 쓱닷컴, 뭐 편의점까지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뭐 코스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장사가 있긴 한데 좀 별로 재미가 없고 거리가 너무 없고 그다음에 와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그 족발에다 소주 넣고 먹으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치즈에다가 우리가 와인을 한 잔 마셔줘야지 뭔가 좀 분위기가 날 텐데 자, 맨 밑에 최근에 국순당에서 초히트 쳤던 와인이 있는데요. 한 달 만에 4만 병을 판매하는 와인이 있는데 이름이 유미의 이제 가르고또라고 여기 유미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종영한 드라마 유미의 세포, 네. 유미 세포를 따서 만든 이제 와인인데 그 부분이 4만 병 완판이 됐고 일단 국순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마트 가서 사 먹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와인이 아니라 좀 약간 중고가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짜리 와인이 주류긴 한데 이 와인 관련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와인을 유통하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상장사 중에 뭐 국순당이 제일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국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네. 이쪽에서 약간 최근 거를 타이트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횡보 후에 이 고점에서 이렇게 뚫지 못하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근에 이번 주에 돌파를 하고 어제 살짝 조정. 오늘 똑같은 자리에서 밀리긴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시장에서 뭐 덜 떨어지는 종목은 있어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물론 뭐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내 종목이 안 올라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른 주식이 이상한 주식이고 떨어진 주식이 당연한 거거든요. 가장 좋은 주식은 시장이 좋을 때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보다 덜 떨어지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올라간 주식 내일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아마 내일 하루의 상승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견조한 조정 보여주는 종목들은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와인, 최근에 와인 판매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럼 와인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사도 되긴 하지만 와인 유통을 하고 있는 국순당, 그 다음에 팜에이트, 우리가 얼마 전에 햄버거 대란이나 이런 채소, 야채 대란을 겪었듯이 지금 장외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 취급을 받고 있는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순당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국순당 하면 막걸리가 생각나서 과연 스마트팜? 네, 뭐가 이런데. 병이고 뭐가 약인지 아시겠죠? 네. 네, 술은 병이고 몸에 좋은 채소는 약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순당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소개해주신 공략주 첫 번째는요, 국순당이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팔방미인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인가요? 죄송합니다. 팔방미 너무 당연하시고요. 너무 네. 박식하고. 너무 영혼이 없으신데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 앵커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적으로는. 종목일지 네. 궁금한데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오.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주력을 하나를 미는 기업이 좋은데 이제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하이로 코리아가 만드는 제품의 전방 산업, 우리가 보통 전방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 산업에 두루두루 걸쳐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앞전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멘트들이 나왔었는데 뭐 조선주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조선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피팅 업체거든요. 우리 피팅, 뭐 우리 패셔니스타시니까 옷을 피팅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밸브 같은 걸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팅 업체, 뭐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방 산업 다변화로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한 우물만 파는 기업입니다. 한 우물만 파는 기업인데 하이로 코리아에서 만드는 밸브, 피팅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고 지금 아마 그 시가총액이 아마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자산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뭐 PBR 1 이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 아마 PBR 1이 아마 살짝 안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쌉니다. 자, 원종료 피팅, 밸브 생산, 뭐 원전 관련주, 사실 실질적으로 조선 위주긴 한데요. 그럼 이 그 하이로 콜에서 만드는 제품을 한번 보고 어떤 산업들에 쓰이는지 네. 이미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것들을 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비넷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에 쓰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플랜트 왼쪽 해양 나와 있고요. LNG선 아무래도 이제 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들은 우리가 뭐 풍선에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탱크와 탱크를 옮겨야 되는데 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요. 석유화학, 우리가 보통 여수 밤바다 보러 가면 입구에서 나오는 여수 산업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폭파 사고가 한번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원전 나와 있고요. 철도, 그 다음에 CNG, 그 다음에 뭐 기계 산업. 제가 이제 최근에 보는 건 이 반도체 쪽인데요. 너무 좀 굴뚝 산업 같긴 한데, 너무 네. 구태의연한데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반도체 설비 증설을 하면 뭐 가스라든가 뭐 특수가스 용액들을 만드는 장비 만드는 회사, CCSS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 반도체 쪽에도 이 하이로 코리아의 고품질 뭐 밸브라든가 피팅 제품들이 많이 쓰이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도 쓰인다. 요거는 뭐 정확히 어디 쓰이는지는 제가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일단 뭐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면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아직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일단 2개년도, 3개년도 1,400억 정도 매출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뭐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그 실적이 유지만 돼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 전년 대비해서 좋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까지 이미 전년도 온기의 실적을 넘어서는 맞춰주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BR, 뭐 우리가 보통 뭐 PBR, 요즘에 누가 뭐 PBR 보고 주식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PBR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 그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가장 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PBR 지표거든요. 이 기업의 자본 총계를 보면 3,400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 초중반이거든요.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싼 주식입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떨어져서 횡보할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조선주 좋다. 사실 그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신이 아닌 이상, 신도 모르지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조선주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시장 대비해서 좋은 건 맞습니다. 뭐 이따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그래프 체크하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아까 굿순단랑 좀 약간 비슷해요. 그러네요.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저항선 지지선을 받았던 가격대 이것만 돼도 한 달 동안 행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가 보면은 뭐 어떤 뭐 누가 주식을 뭐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 최근에 오늘 이제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이로 코리아 정도 올라가는 기업도 사실 시장에서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유는 아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하락기 때 가격적인 어떤 그 지지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터진 거래량은 나름대로 올라갔을 때 혹은 횡보를 마감하는 거래량과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딱 잘라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는요, 하이로 코리아였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15,0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봐서 내일장 대비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네, 게임주가 오늘 1위에 자리했고요. 인터넷 네. 대표주는 왠지 뭐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 또 조선주도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도 오늘 자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서 그런지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급락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카카오 내일은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이렇게 급락 나오는 종목을 아마 그 의견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카카오가 내일서부터 뭐 V자 반등을 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틀 연속 매도 클라이막스에 가까운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카카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현재가 창을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었는데 10만 원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두꺼운 물량을 10만 원에서 쌓아놓고 또 매도하는 쪽에서는 10만 원을 깨려고 10만 500원에다가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쌓아놓은 걸 봤었는데 네이버랑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뭐 좋죠. 뭐 카카오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올라갈 명분이 필요한데 대량 거래가 이틀 연속 터졌기 때문에 내일 살짝 반등은 예상을 하고요. 카카오 관련주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이 사실 뭐 코스피 200, 카카오 게임즈까지 코스닥 150 이런 데 들어가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공매도에 타겟이 됩니다.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공매도 타겟이 되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 올라갈 명분. 사실 카카오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뭐 네이버 대비해서 네이버도 오늘 똑같이 떨어지긴 했고 최근에 차트 거의 똑같은데 네이버 차트 열어놓고 카카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은 차트예요. 근데 다시 카카오가 왜 V자 반등을 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이랑 비슷한 실적만 나와도 사실 시장에서 실망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통 뭐 1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이 다음에 1조 1,000억 원이 나오면 그건 좋다는 평가 못 받거든요. 퀀텀 점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저효과를 나타내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카카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상장인데 아직은 그 부분이 시장에서 뭐 뚜렷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카카오 때문에 고점에서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가격까지 좀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그 나스닥의 이제 뭐 기술주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들의 흐름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아무튼 대량 거래가 터졌고 매도 클라이맥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차트상으로 거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봐도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의 고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요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성장주가 계속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어라? 진짜 이렇게 시장의 섹터, 주도주가 바뀌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호하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최근에 거래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 전 좀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MZ세대와 이게 방송에서 이런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MZ세대와 꼰대 주식들의 대결 구도다. 지금 코스닥에서 급락 나오는 주식도 사실 MZ세대들한테 큰 각광받았던 주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주식, 사실 이전 표현을 굴뚝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포스코어라든가 조선주, 사실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 이런 주식 거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 양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바뀐다, 시클리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막 좋아지고 있는 때는 좀 아니거든요. 사실 반대로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업종군들이 주도주 꺾이면서 약간의 어떤 그 순환 구조로 움직였다 뿐이지 저는 주도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네. 정리를 싹 하진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3위에 위치한 현대미포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1% 상승 마감했는데요. 조선업 수주 8년 만에 최대치 전망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은 내일 네. 고일까지 스톱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이건 사실 8년 만에 최대치,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왜요? 사실 이게 언론 플레이예요. 사실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조선주를 8년 만에 최대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수주를 많이 하는 건 좋겠죠. 근데 조선주들이 수주를 해도 우리가 보통 그 도크라고 표현하는 조선사들 가보면 배를 풀장 같은 데다 가둬놓고 물을 뺀 다음에 이렇게 배를 막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네. 물을 채워갖고 바다를 보내는데 그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약간 좀 얘기가 틀리거든요. 제가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한 2주, 3주 정도 전인가요? 그 조선주 얘기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 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현대미포조선은 왜 그러냐면 일단 중간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중간 정도 크기 배는 거리도 중간이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드레인지 탱커,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PC 탱커 위주기 때문에, 근데 중간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기 때문에 배를 빨리 만들고 다음 배를 또 만들고 베트남에도 이제 그 조선사가 있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제조사들, 완성차 업체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라고 만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과한 벌금 때문에 만들 수밖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건데, 이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인데, 국제회사기구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어떤 규제하듯이 이제 배도 규제를 하거든요. 그럼 그 IMO 규제 때문에 배를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의 기술, 그다음에 중간 정도 크기의 배서부터 많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기차는 제외하고 엔진이 달려있는 자동차 한 번 사면은 교체할 때까지 주기가 얼마 정도 보통 사서 폐차까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폐차까지 가는데요? 네, 그렇죠. 네. 한 10년? 10년. 보통 10년 정도 잡거든요. 네. 근데 배는 몇 년 정도 될까요? 배는요? 네. 100년 걸리나요? 배는 한 25년 정도. 25년이요? 처음으로 틀린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앵커께서. 우리가 보통 최근에 조선주들의 리포트들을 보면 슈퍼사이클의 초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선주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의 처음이 2003년도, 4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3년도, 약 10년 정도 주기로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는 처음에 만들어서 폐선할 때까지 25년 정도 걸리는데, 2003년도에 만들었던 배들이 이제 폐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사들이 이제 이 조선사들한테 발주를 많이 할 것이다. 맞는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2003년도와 2013년도에 우리 해운사들, 조선주들의 어떤 최대 실적을 나타냈을 때의 수주량을 지금 8년 만에 최고 수주량을 얘기한 거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큰 차이도 없어요. 좋긴 좋은데 뭐 일단 중국한테 총 수주량을 뺏기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배들을 많이 만들고 수주를 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수주하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보통 배는 톤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돈을 얼마만큼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은 뭐 사실 재무적으로도 해운사들 중에 뭐 가장 좋기도 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일 연속 올라서 뭐 약간 조정을 기다리겠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해운주 조선사들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뭐 그 네. 중심에 뭐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것은 뭐 그 누구도 뭐 이견을 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미포조선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6위에 위치한 하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94% 하락 마감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NH의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전망을 좋게 내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네. 하이브 내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내일도 올라갈 수 있고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많이 엮여 있는 뭐 NFT 메타버스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브가 상장할 때 빅히트 엔터 상장할 때 공모가가 13,5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에 하이브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중국의 투자사 중에 이제 웰블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빅히트 기업을 상환 전환 우선주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주식이 공모주가 13,500원인데 그 중국의 웰블링크는 얼마에 그 주식을 전환했는지 아세요 혹시? 2,100원. 2,100원에 전환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주가도 안 좋았고 오늘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오늘 SM, 뭐 JYP 다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뭐 오늘 시장에 영향도 있었고 어떤 종목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뭐 엔터주가 올라간다라고 JYP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 걸그룹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그죠? 트와이스 하나 때문이었었는데 이제 방탄소년단 말고 뭐 여러 가지 레이블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빅히트 하이브에서 나올 수 있는 보이그룹 엔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자 그룹은 아이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친구들 뭐 제 친구는 아니긴 한데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 성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빅히트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빅히트도 뭐 메타버스 NFT, 뭐 메타버스는 아니고 NFT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주주분들은 뭐 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종목을 왜 갖고 있는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 폭락에 떨어지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더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브 주주분들한테 뭐 제가 한번 여쭙고 싶으면 왜 갖고 계시냐 물어보면 뭐 BTS밖에 없겠죠. 사실 BTS는 돈은 굉장히 잘 벌어다 주고 본인들 돈을 잘 벌지만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없는 그러니까 뭐 1등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차라리 아쉬운 것은 하이브 한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BTS가 막 뭐 어떤 전 세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서 좋은 평가 나왔을 텐데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하이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단기간은 조금 약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스톱 의견 아쉽지만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버뿐만 아니라 이런 하락 국면에 접어든 엔터주들 조금 저가에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뭐 굳이 엔터주를 굳이 매수해야 하냐 이런 저는 입장이세요? 후자 쪽 의견인데 지금 저가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엔터주들이 뭐 공연 같은 걸 못 하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뭐 타격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설명이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뭔지 아시죠?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 그 많이 쓰는 단어. 줍줍. 예, 예. 제발 그런 식으로 어떤 주식을 그냥 떨어졌다라고 사지 마시고요. 차트적으로 사실 급락 나왔을 때가 제일 쌀 때거든요. 제일 좋아 보일 때가 제일 비싼 때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왜 명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떨어져도 상관없고 손실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과연 하이브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가? NFT가 다시 떠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유니크, 그다음에 유니티, 그다음에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명분 꼭 잊지 않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조일 알미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8.19% 상승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 소식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조일 알미늄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지 스탑일까요?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약간 사골 재료죠. 몇 달 전에 나왔던 네. 한번 그러니까 뭐 표현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좀 울고 먹었던 네. 그런 재료긴 한데 뭐 롯데 알루미늄과 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 양극박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할 물질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걸 만드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길게 보여주시면. 예, 올랐을 때가 있죠. 이때도 오늘 올랐던 건가 똑같은 재료예요. 사실 똑같은 재료인데 중요한 것은 뭐 사실 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 작년보단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뭐 계약 체결을 해서 매출처가 생긴다라는 건 좋은 건데 과연 똑같은 재료로 해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조일 알미늄이 뭐 알미늄 대장주를 하면서 이때도 롯데 알미늄과 같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거의 뭐 윗꼬리 없이 계속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좀 주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 장대 양극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뭐 장이 좋았어도 저는 사실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늘 장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조금 뭐랄까 뻔한 재료. 하지만 뭐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사실 단기간은 좀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 받았던 종목이니까 오늘 위에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내일 그래도 시초가 좀 약간 높게 잡는 흐름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일 알미늄 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올해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 이어질까요? 이렇게 뭐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우리가 금속을 그린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알루미늄,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알루미늄, 뭐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 그린 메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린 메탈, 알루미늄이 원래 굉장히 싼 그 광물이에요. 근데 그걸 추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그걸 추출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재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캐파를 그렇게 늘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뭐 재련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재련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체크를 해봤을 때, 팩트로 봤을 때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 공급은 뭐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말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당연히 올라가고 뭐 유식한 표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쇼티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크림 메탈의 가격은 뭐 전 세계적으로 2013년도에도 뭐 고공행진할 것으로 뭐 당연히 뭐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일 알미늄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일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스탑, 하이브 스탑, 그리고 바른손과 K사인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이제 유튜브 댓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좀 도와드릴까요? 삼성생명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강제 장투 중인데요. 손절 라인 잡아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삼성생명을 갖고 계시면서 뭐 단기 매매를 여기가 지금 매수가인가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높으시네요. 지금 65,000원에 8만 원이니까 뭐 한 20% 내외 정도, 20% 조금 더 손실 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보험주들이 움직여도 삼성생명 이렇게 잘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전 시간인가 배보다 배꼽이 큰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삼성 관계사 지분들을 보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금리 인상은 채권 가격 하락이 불러일으키고 그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를 하는 보험사들이 가장 큰 어떤 그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공식이긴 한데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삼성생명을 보험주 중에서 골랐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부분은 반대고요. 뭐 배당으로 샀다. 그럼 그 부분 찬성입니다. 난 뭐 지금이라도 같은 보험주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기업도 사실 금리 인상으로 보험주들 올라갈 때 제일 타이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삼성생명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손실 난 거 굉장히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하면 전략 보험주 중에 삼성생명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저는 현대해상으로 교체를 말씀드리고 그냥 뭐 HTS에서 종목명만 지우고 다시 현대해상으로 써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배당이나 나는 조금 더 뭐 안전한 주식 어디 있겠어요. 떨어지면 뭐 삼성전자도 나쁜 주식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뭐 현대해상으로 교체하시는 게 전 제일 좀 리즈너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손절 라인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뭐 65,000원대에서 손절 라인 필요 없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냥 바로 현대해상으로 종목 네. 교체. 만약 보험주를 사신 거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해상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FSN 있고 한전기술, 유니드 있고요. 한전기술이 또 한전기술 한번 볼까요? 네. 수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95,000원에 5%. 네, 이분은 85,000원이죠. 85,000원. 그러면은 지금 가격 조약으로 좀 약간 물려 있으신 상황인데 사실 두산중공업을 사야 되느냐 한전기술을 사야 되느냐 사실 한전기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주식시장에 예상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전기술 두산중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조금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이제 좀 약간 회자되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근데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물론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모멘텀이 팍 생기려면 이제 그 대선 토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정책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원전 관련돼서 분명히 토론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야당 쪽에서는 여당 쪽의 원전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어떤 원전 정책과 난 좀 틀리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그 토론 때 원전 관련돼서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면 관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주식은 좀 위험하긴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홀딩 의견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은 일단 시장에 안 좋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좀 더 웃으면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